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 다 마쳤고요. 1차 발행가 공시가 이제 내일 6월 13일 날 금요일 날 나오게 될 거고 아마 오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자체는 조금은 부담스럽지만은 저희가 여기에서 투자 기회를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유상증자 참여를 아예 안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한참 동안 이 권리락일도 지나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만 원의 어떤 기업에 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주당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전에 유상증자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딱 나옵니다. 공시가 딱 나오는데 6천 원에 새로운 주식들이 막 이 새겨난대요. 상장이 될 거래요. 6천 원에. 나는 1만 원 주고 이 기업의 지금 주가를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6천 원짜리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앞으로 상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 심리가 어떤가요? 당연히 시장에 매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시장에 뭐 이렇게만 거래하는 매매 주체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ETF나 아니면은 인덱스 펀드들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고려 안 하고 그냥 투심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에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1차 발행가액 오늘 제가 계산했을 때 96,200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일 공시 나오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96,200원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주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37.63% 납니다. 37% 정도 차이가 나고 오늘 종가 정규장 종가 13만 2,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37% 차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1차 발행가하고 현재 주가하고 차이가 좀 꽤 나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단계 확정 발행가액 나오기 전에 어떤 전초전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1차입니다. 1차. 2차가 나와야 되고 1, 2차 종합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 2차 종합해서 확정 발행가액 나오고 이 확정 발행가액 나오면 이제 안 변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 나오는 게 이런 현재 주가와 가격 차이를 보는 거에 가장 중요한 공시가 되겠고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이 둘 중에 확정 발행가액을 고르는 기준은 둘 가격 중에서 산출된 가격 중에서 낮은 걸 고르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96,200원이 산출이 됐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37.63% 난다라는 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급의 악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13만 2,400원보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을 볼 때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 바로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권리락일 날 내가 만약에 이 포스코 퓨처엠을 투자해 가지고 10%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6월 16일 권리락일에 내 수익률이 시작부터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 주가가 바뀌거든요. 늘어나는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요. 주가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수익 구간이었는데 수익이었었는데 갑자기 내 수익률이 6.6%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3.47 정도 지금 잡히고 있는데 권리락 기준 주가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10% 수익이었는데 왜 갑자기 장 시작하자마자 6.6%로 내 수익률이 바뀝니다. 거의 뭐 3.4%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내 수익률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락일날의 주가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짧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좀 짧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선은 1차 발행가액 나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권리락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권리락일날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6월 16일이잖아요. 6월 16일
6월 17일이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 바로 전 영업일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삼성 SDI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이 권리락일이랑 그리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삼성 SDI를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포스코 퓨처엔 그냥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 만약에 10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주 배정을 받습니다. 한 주 배정을 받게 되고요. 배정받은 다시 말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한 주를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청약. 그래서 청약 비율이 있죠. 그 신주 배정 비율. 제가 지난 시간에 공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를 어떻게 거래했었는지, 포스코 퓨처엠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고 청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직 확정 발행 가격은 나오지 않아서 청약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월 16일이 권리락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락일이라고 하고 이 6월 16일 날 가지고 있던 10주, 제가 10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10주를 모두 매도해요. 저희 지금 이 텔레그램 멤버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23% 정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23% 수익을 언제 챙길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하던 아니면 권리락일에 매도하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 이 권리락일 날 내가 가지고 있는 10주를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내 수익률이 까진다. 왜냐하면은 기준 주가가 바뀐다. 기준 주가가 바뀌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바뀌는 기준 주가 폭이 좀 큰 편일 수 있다. 내일 종가가 필요합니다.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만 있으면 계산이 정확하게 가능하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약 3.47% 정도 빠지고 시작할 거다. 그런데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주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있죠. 그리고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이 한 주, 이 포스코 퓨처엠을 가정하겠습니다. 한 주를 이제 내가 가져가게 되면은, 내가 배정받게 되면은 이 한 주에 대해서 제가 청약을 해가지고 확정 발행가액만큼 돈을 납입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한 주를 특정 거래일에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수익.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지금 1차 발행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현재 주가와 차이 나는 금액만큼 해서 신주인수권 증서가 7월에 거래되거든요. 7월에 거래되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기간에 내가 3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수익. 내가 한 주 배정받을 수 있죠. 한 주 배정받을 수 있다.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 한 주에 대해서 시장에서 특정한 거래일에 3만 원에 팔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삼성 SDI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선은 신주 인수권 증서 물량 맞추기 위한 주식수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몇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 물량 맞추기 위한 추가 확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주인수권 증서가 입고되셨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날짜가 4월 23일. 그래서 HTS를 보면은요. 이렇게 삼성 SDI 40R 이렇게 나와 있죠. 포스코 퓨처엠도 이런 식으로 비상장으로 해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되는 날이 있어요. 거래되는 날이 있어서 그 거래되는 날 이 가격이 시장 가격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가와 1차 발행가액 이 차이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권리를 챙겨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 권리의 증서의 가격만큼에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었냐면 포스코 퓨처엠 말고 이 유상증자 했을 때 가장 손해 보는 게 바로 뭐냐면 권리락일까지 보유하면서 기준 주가는 기준 주가대로 두드려 맞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손실 확정 짓고 실질적으로는 청약도 참여 안 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도 안 한다 라고 하면 이건 제일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은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를 해서 수익 났으면 수익을 챙기던가, 아니면은 권리락 일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해도 내가 10주 가지고 있어도 새롭게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한 주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게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6월 16일 날 매도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서 빠지는 거 6월 18일 날 빠진다. 6월 17일 신주배정 기준일까지는 주주명부에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짓던, 아니면 권리락일에 매도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수익을 일부 확정시키고 기준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손실폭은 감내하더라도 한 주 또 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또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매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또 챙겨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맨 마지막, 나는 포스코 퓨처엠 아주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고 나는 청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면 청약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 최종 매매 이벤트에서는 마지막은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 그래서 현재 주가와 그 확정 발행가액 차이만큼 또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서 거기서 또 저희는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서 어떻게 또 언급을 드렸었냐면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 신규 상장 공시가 나와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래서 삼성 SDI 상장일은 4월 30일이다. 그리고 상장 폐지일은 5월 13일이다. 그래서 5월 12일까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위의 기간에 팔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그래서 유증 신주 청약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약에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매도해서 현금화도 안 하고 할인 발행하는 신주 청약에도 참여 안 한다면 돈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라고 멤버십에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래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제가 언제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냐면은 이때가 4월 29일 이제 화면 번호를 좀 말씀드렸어요. 이게 일반적인 주식 거래 화면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증권사 HTS 있죠? HTS나 MTS에서 신주인수권 주문이라는 창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표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파는 그대로 내 돈이 되는 겁니다. 파는 그대로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로 제가 지금 규모로 따져서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져서 보니까 한 3.3% 정도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 주가를 봐야 됩니다. 1차 발행 가격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변하지 않죠. 공시 한번 나온 건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1차 발행가 공시가 나오고 확정 발행가의 공시가 나온다라는 것 뿐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와 차이 나는 만큼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신주인수권 증서 이 거래될 때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서 이때 잘만 매매하면은 돈 버는 장사를 또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장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저희는 이 수익 보기 위해서 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매매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삼성 SDI 상장 첫날 34,300원으로 제가 전량 매도를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기는 날 마지막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6월 16일이죠. 6월 16일. 6월 16일 날 가지고 있던 포스코 퓨처엠을 다 매도를 하더라도 나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길 수 있다. 그리고 거래하는 기간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 포스코 퓨처엠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할인 발행하는 포스코 퓨처엠의 새롭게 발행하는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를 해서 매입 단가 낮추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 벌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LS 마리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 제 영상 많이 보셨죠?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기간에 매매해가지고 100% 넘은 그 수익률 만들어냈던 거 제가 영상에서 다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 채널에서도 어떻게 언급을 드렸었는지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다른 기타 다른 종목들 다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도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이 이벤트 일정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투자는 또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 게임이고 가만히 사놓고 기다렸다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 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냥 수익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런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모니터링 한번 잘 해보세요.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어떻게 거래가 되나. 그리고 이거 함부로 매매하셨다가는 굉장히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신주인수권 증서를 내가 샀다 팔았다도 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매매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변동성도 큰데다가 괜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추격 매수했는데 한참 이거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현재 주가와 1차 발행가의 그 차이를 계산을 자꾸 해나가면서 지금 주가 보면서 신주인수권 증서 보면서 이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가격이 뭐지? 이 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여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참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매매하시잖아요. 만약에 삼성 SDI 4만 원 넘어가서 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1차 발행가액하고 그리고 새롭게 발행하는 그 확정 발행가액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까지 나와 가지고 그 차이가 현재 주가하고 4만 원이 안 나는데 나는 그 4만 원을 넘는 돈을 주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만 사서 마이너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 채널 참여해서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설명란 참고해 보시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은 어떤 매도 압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선은 저도 여기서 아직 결정을 100% 내린 상황은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안 보여드렸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권리락 기준 주가가 나오게 돼요. 권리락 기준 주가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 차이 마이너스 3.47% 정도 이렇게 지금은 나는데 내일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락 기준 주가가 현재 주가하고 너무 차이가 또 많이 나게 된다. 마이너스 뭐 4% 정도 이렇게 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은 이거 미리 계산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던 사모펀드 쪽 자금들 아니면 투신 자금들 있잖아요. 갑자기 매도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동성은 6월 16일 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겨서 매매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청약에 참여할 거다라고 하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신주인 유상증자로 이렇게 주가 한번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권리락일에 이 정도도 챙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손해보는 장사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1차 발행가에 나온 거 가지고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업황 얘기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시만 얘기해도 시간이 참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좋은 투자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